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에 대해 어떤 시각을 주실까요? 만나 뵙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마감 보시고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좀 영 재미없게 흘러가는 시장인데요. 저희 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해주시죠. 어제 미국장 상승했죠. 우리나라 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어요. 또 어저께 상승을 보면 외부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유통업계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졌다 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주일 전에 시장을 흔들었던 게 국채 금리였죠.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되면서 시장이 다시 올라섰다. 뭐 이렇게 됐는데 어저께 다시 역전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알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을 시장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알공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외면할까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반응하는 거죠. 어저께 뭐 유통업 실적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사실 알공포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물과 장기물에 대한 국채의 변화, 이게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제가 왜 이 그 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시장에 재료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정말 큰 재료는 결국 국채 금리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오랜 시간 상승을 했지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파동을 준 시점이 국채였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주봉을 이제 요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월봉 안 보여드리고 주봉을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월봉은 공간이 작잖아요. 월이라. 그러니까 주봉을 좀 펼쳐놓을 수 있잖아요. 펼쳐놓으면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뭐냐 국채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한 파동, 미국 시장에 파동을 줬던 게 국채였어요. 이게 국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가서 이게 뭡니까? 무역 분쟁. 무역 분쟁입니다. 그리고 다시 국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얘기할까요? 지금 이 차트는 딱 두 가지 이슈입니다. 무역 분쟁,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다음 국채. 이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재미난 건 뭐냐면 1, 2, 3, 3봉을 만들었는데 3봉의 처음 시작이 국채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무역 분쟁이에요. 근데 무역 분쟁을 해서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면 상황이 발생하면 국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로 차트를 만들어 온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자리의 의미는 작을까요? 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예측을 하고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다시 국채가 세 번째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시그널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채에 의해서 흔들릴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이게 언제부터죠?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초부터. 작년 초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지금 8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도요. 2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괜찮을 거다. 2년째 되는 시점부터 시장을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첫 시그널이 뭐냐면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한번 했죠. 물론 연준의 의지보다는 외부 충격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대동소이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다시 국채 금리가 정상화됐다. 다시 마이너스 했다. 결국 시장의 국채는 방향성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정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저께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말 반등이 보인다. 근데 펀더멘탈이 안 좋다.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면 수출이 9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펀더멘탈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종목별로 끌어올린다? 이건 진짜 대단한 이슈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시면 차트로 뉴스를 주지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술적에 맞춰서 시장의 방향을 보죠. 근데 지금은 참 재미난 게 국내 시장이요. 바닥이 보이는데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보이는데 펀더멘탈은 바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반등은 기술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어떤 기술적 분석이 완성이 됐을 때 펀더멘탈이 바뀌어야 돼요. 그 펀더멘탈이 안 바뀌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었을 때 어떤 게 나왔죠? 국채나 무역 분야나 이런 펀더멘탈에서 항상 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다. 여기가 못 간다, 더는. 이런 확신을 갖는데 지금은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거의 일목균형법에서 완벽하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후행스팬석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올라왔고 연장선에서 바닥이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상으로 변화가 완벽하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찝찝한 거죠. 바닥은 바닥인 것 같은데 매수를 주창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이 얘기는 뭐 매매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묻어놓고 버티는 그런 자리는 아닐 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그 원달러를 또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원달러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놨었어요. 근데 1,200원이 지금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1,200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만 위험자산이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놓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요 선을 하나 딱 그어놨죠. 여기가 깨지면 문제가 된다. 그때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지금 후엑스팬이 들어오려고 하고 캔들은 거기서 딱 저스트 아래꼬리 2번 딱 생기고 올라섰죠. 그러니까 지금이 무너지지 않으면 위험자산의 방향성은 없는 거죠. 물론 버텼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올라온 저점 대비로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무너질 거냐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답을 못 냅니다. 왜?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은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서 상당 기간 싸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방향성을 100% 확신하는 것은 잘못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바닥은 보인다. 펀더멘탈 개선되는 상황이 시장에서 나오는지를 좀 봐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시장에 대한 김동섭 이사님의 뷰까지 건네들었습니다. 일단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고개 돌린 상황, 코스피도 지금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상승불을 켰네요. 하지만 큰 힘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개별 종목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저희 시장 살피도록 할게요. 내일 이 시각 다시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